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꼽자면 너무 거창해요. 너무 거창해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다는 거는 컨디션이거든요. 기분도 좋아야 되고 활발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일상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를 말아야 하거든요.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은요. 2025년이 다가왔잖아요. 벌써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를 하는지 많은 사례를 봤죠. 그냥 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꼽자면 너무 거창해요. 너무 거창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크면 너무 좋겠지만 첫 시작 자체를 너무 큰 목표를 잡아버리면 사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치고 금방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거기로 도달하기까지의 그 원동력이 아래에서 계속 받쳐주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월 1일 딱 되면 이번 달에 10kg 뺄 거야. 나 뭐 3개월에 뭐 몇 킬로 뺄 거야. 너무 큰 숫자로의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뭐 다이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전문적인 다이어트를 해봤던 사람이면, 본인의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보지 않았고 이제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했대라는 것만 보고 이제 따라하기식의 다이어트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내가 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다는 거는 컨디션이거든요. 기분도 좋아야 되고 활발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일상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를 말아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대, 누군가는 뭐 며칠 동안 뭐 단식을 한대, 이렇게 해서 살을 뺐대. 내가 그걸 했을 때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컨디션이 낮아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건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고 빠른 템포 혹은 이제 누군가가 앞서 했던 그런 지름길을 보고 이제 따라 하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은요, 안 먹고 안 움직이는 거. 몸은 움직이려면 연료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연료가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게 들어와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몸은 동작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몸 안에 있는 대사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건강도 거기에 맞춰서 점점 나빠지기 시작할 거고, 다이어트라는 게 단순히 그냥 외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다이어트는 사실 건강하다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사실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삶 자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건강해지려면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을 해서 몸의 대사를 계속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몇 개월, 수년간 이어져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실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요즘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간편식으로 식사를 그냥 때우기식으로 해버리시는 거. 뭐 물론 그 간편식 중에서도 우리가 영양소를 잘 따져서 나오는 간편식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흔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조금 더 내가 먹는 식사를 좀 더 양질로 채워가시는 거를 가장 1순위. 근데 그 먹는 거를 최소한 규칙적으로, 식텀 혹은 식사에 대한 그런 빈도 같은 거를 좀 규칙적으로.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생활계획표 쓰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생활계획표를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나 10kg 뺄 거야, 나 내일부터 운동 뭐 유산소 뭐 몇 시간 탈 거야, 무조건 헬스장 뭐 일주일에 몇 번 갈 거야,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안에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 안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먼저 시간 분배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두 번째로 거기서 이제 식사 시간까지 확보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요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한 2주에서 한 달가량을 유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를 먼저 관찰을 하는 게 첫 번째. 나만의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계획표를 짜고 한 달 정도 생활
생활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감량이 됐다 하면은 그 정도의 계획표에서는 나는 이 정도 감량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약간 대략적인 데이터가 생길 거예요. 거기서 업다운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다음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같은 경우는 제가 대신 막 이걸 드세요 할 수가 없어요. 개인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 능력과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먹는 식단 내에서 내가 먹었을 때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식품군들을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식사를 구성해서 먹는 것까지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거창한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밥은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거고 먹었을 때 가스가 찬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네? 이건 나한테 잘 안 맞는 음식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메모를 하고 체킹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뭐 탄수화물 종류, 단백질 종류, 뭐 지방의 종류, 뭐 이런 무기질의 종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 나만의 뭔가 이런 툴을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하실 때 칼로리 설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기본적인 좀 툴이 있으면 좋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대사량을 합쳐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애던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루에 먹는 끼니를 3끼 혹은 4끼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끼니를 나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반적인 생활 습관, 뭐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툴이 잡혔다면 이제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에 대한 강도죠. 강도 설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대한 강도를 올려가는 거. 한 번도 시작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머신을 다룬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해서 꼭 웨이트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운동들은 종류와 방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랑도 너무 잘 맞아야 하고 내가 이거를 지속 가능해야 하거든요. 운동도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정말 집 앞에 나가서 30분, 40분 걷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계단을 걷는 것도 운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작을 했지만 유지를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스텝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작은 거라도 조금씩 계속 발전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감량하면 좋을까요? 사실 다이어트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기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시간 유산소를 타면 뭐 몇 킬로가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 달로 따졌을 때 건강하게 무리 안 가고 하는 다이어트는 체지방 양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0.5kg 감량 추세로 한 달이면 한 1.5kg에서 2kg 정도를 감량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밖에 빼면 안 된다고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면 사실 변화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승 다이어트를 하시면 너무 좋죠. 영양소를 충분히 포만감 있게 부족함 없이 드시면 사실 간식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내가 식사를 했음에도 간식에 대한 욕구가 계속 생기고 하는 거면 내가 먹은 식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